뇌졸중 5가지 신호, 3초 자가 진단법, 그리고 단 1분 안에 해야 할 행동.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날 정재순 어르신의 안타깝고 긴박한 상황, 기억이 생생합니다. 새벽 2시 환자는 갑자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빛은 멍했고 오른손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119를 부르기 전 가족은 그것이 증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말을 더듬고 팔에 힘이 없다고 했지만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겼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 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문장을 끝까지 못 이어가셨는데 잠깐 헷갈린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을 한 번만 더 진지하게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당신도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쪽 눈이 흐려진 느낌, 갑자기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몸, 그 순간 뇌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쓰러지기 전 반드시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눈치채느냐, 못 채느냐,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뇌혈관 질환만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장세현입니다. 지금부터 뇌졸중이 오기 전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는 당신의 가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주변 누군가가 이상한 말투를 쓴 적 없었나요? 혹은 한쪽 눈을 자꾸 비비거나 어지럽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나요? 그건 몸이 아니라 뇌가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재순 어르신은 예전에도 말을 끊고 멍하니 있었다. 팔이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정재순 어르신 가족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이것은 초기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건 사소한 말투의 변화, 작은 감각의 이상, 한쪽 손의 묵직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뇌졸중이 오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신호 알려드립니다. 이어지는 3초 자가 진단법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신호를 발견했을 때 단 1분 안에 꼭 해야 하는 행동까지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재순 어르신의 가족이 놓쳤던 건 아주 작고 짧은, 그러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5가지 신호였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 자신이 이 신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많이 무시되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팔 힘 빠짐입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팔이나 다리가 갑자기 축 처지는 느낌, 가벼운 물건을 들 때 유난히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면 당신의 뇌 이미 한쪽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왼쪽 팔이 축 처지는 느낌, 최근 팔에 힘 빠졌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작은 병이 아닙니다. 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놓친다거나 옷을 입기 어려운 변화가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단어를 착각하거나 문장이 어색하게 이어질 때 가령 컵을 보며 숟가락이라고 하거나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 라고 흐리게 말할 때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가족은 분명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 꼬여요. 단어가 생각 안 나요? 그건 혀가 아니라 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이 꼬이는 현상은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좌뇌의 언어 중추가 압박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말이 이상하다는 말을 가족에게서 들은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눈입니다. 한쪽 시야가 흐려지거나 반쪽만 안 보이는 경험, 문이 2개로 보이거나 사람 얼굴이 절반만 보인다면 즉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눈만 자꾸 비비게 된다면 그건 눈이 아니라 뇌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쪽만 안 보이는 눈이 아닌 뇌의 경고입니다. 시야 문제는 후두 옆 또는 시신경 전달 경로의 장애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뇌졸중의 가장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눈이 자꾸 흐리다는 말 지나치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는 입 주변 감각 이상입니다. 입 주변이 이상하게 감각이 둔하거나 저릿한 느낌, 양치 중 입이 잘 안 벌어진다거나 마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이 입에서 흘러내리는 경우 입 주변 근육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술이 저릿하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증상은 단순 감기나 치과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환자 중에는 양치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잇몸 문제로 생각했지만 이는 뇌의 감각 신호 전달 회로가 일시적으로 차단됐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입이 잘 안 벌어진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과 중심 상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놓치기 쉬운 신호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중심을 못 잡거나 한쪽으로 휘청거리는 경우, 특히 멀미처럼 느껴지는 어지럼이 자주 반복된다면 귀 문제가 아니라 손해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앉았다가 휘청? 손해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럼은 평형 감각 중추와 관련이 깊습니다. 걷는 도중 방향을 잃는다면 즉시 병원 검진이 필요합니다. 앉았다가 휘청? 가족이 그런 말을 한 적 있으셨나요?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최근 일주일 내에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 가족 중 이런 말을 반복했던 분은 없으셨나요? 팔에 힘이 없어요. 요즘 말이 자꾸 꼬여요. 눈이 흐려요. 입 주변이 이상해요. 자꾸 중심을 잃어요. 그 말들은 몸이 아니라 뇌가 먼저 보낸 SOS일 수 있습니다. 정재순 어르신 따님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말이 꼬인다, 입이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언어, 안면, 신경 이상을 시사하는 뇌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반드시 가족과 나누세요. 이제 당신이 직접 확인할 차례입니다. 다음에서는 3초 자가 진단법을 함께 따라해보며 당신의 뇌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혹시 방금 기억에 남는 신호가 있으셨나요? 지금 그중 하나라도 겪고 계신다면 앞서 보신 다섯 가지 조기 신호, 당신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지금부터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단 3초면 확인 가능한 간단한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 해보세요. 1단계, 팔 들어보기. 먼저 두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보세요. 어깨 높이까지 양팔을 동시에 3초 팔 들어 확인법이죠. 양쪽 팔이 동시에 올라가지 않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한쪽 팔이 잘 올라가지 않거나 한쪽이 천천히 내려간다면 그건 근육이 아닌 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 초기에는 운동신경 조절 기능이 한쪽에서 먼저 무너져요. 이 증상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정재순 어르신은 오른팔에 힘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가족들은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초기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한쪽 팔 힘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단계 문장 말해보기. 이제 이 문장을 따라 해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맑고 기분이 좋아요. 정확히 따라 읽을 수 있나요? 발음이 흐리거나 문장을 중간에 멈추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언어 영역은 뇌 좌반구에 위치합니다. 문장 발화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위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어요. 문장 따라 읽기 테스트 중 문장 중단, 발음 꼬임은 언어 중추 경고예요. 가족분들은 어머니가 말을 반복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반복 발화는 뇌 좌반구, 언어 중추 이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이죠. 3단계 웃어보기. 이제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양쪽으로 대칭되나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입 주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감각 이상을 의심하세요. 안면신경은 뇌관에서 나와 안면근육을 지배합니다. 비대칭 미소는 뇌졸중 조기 신호로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가족은 어머니가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 것을 보았지만 크게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면 신경마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진단해 보셨을 때 이상 없으셨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은 어떤가요?
이런 증상을 자주 말하지 않으셨나요? 최근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한 적 있나요? 팔이나 다리가 자주 저릿하다고 하셨나요? 눈이 흐려요, 어지러워요 같은 말을 반복하셨나요? 자다가 말이 안 나와서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 자주 말하는 이상 증상은 뇌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진단법은 단 3초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초를 미뤘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이제 발견하면 바로 해야 할 1분 행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응급 골든타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재순 어르신의 따님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팔이 무겁고 말이 꼬이는 게 이렇게 큰 병일 줄 몰랐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뇌출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3초 진단법을 하루 한 번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재순 어르신이 했던 그 말, 지금 다시 떠오르시나요? 그때와 같은 신호가 지금 가족에게 오고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면 당신의 가족 중 한 명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만약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바로 할 수 있는 응급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쓰러지기 전에 단 1분 안에 해야 할 행동을 다음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혹시 방금 팔 들어보기나 문장 말하기, 웃어보기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셨나요? 지금부터는 1분 안에 해야 할 행동을 알려드립니다. 이 단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는 가족이나 주변 분이 이런 반응을 보였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단 1분 안에 해야 할 행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은 단 3시간, 그 안에 막힌 혈관을 뚫어야 마비와 언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단계 119 신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를 부르세요. 잠깐 쉬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이 평생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119에 전화할 땐 이렇게 말하세요. 뇌졸중 의심 환자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이유는 병원에서 혈전 용해제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2단계 시간 기록.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각을 기록하세요. 메모지, 휴대폰, 심지어 손등이라도 괜찮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에게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증상 시작이 2시간 전이라면 혈관을 뚫는 시술, 혈전용해제, 혈관 내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FAST 행동 지침. 뇌졸중 응급 대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FAST를 기억하세요. F는 페이스, 얼굴 비대칭. 미소를 지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면 위험 신호. A는 암, 팔 힘 저하. 양팔을 올렸을 때 한쪽 팔이 내려가면 위험 신호. S는 스피치, 말, 어눌함. 문장을 읽을 때 발음이 흐리거나 단어가 빠짐. T는 타임, 시간 기록, 즉시 119. 발견 즉시, 시간 기록 후 구급차 호출. 4단계 환자 상태 유지. 구급차가 올 때까지 환자를 안전하게 눕히고 머리를 30도 정도 살짝 높여줍니다. 호흡이 어렵다면 옆으로 눕혀 기도를 확보하세요. 절대 음식을 먹이거나 물을 마시게 하지 마세요. 삼킴 기능이 약해져 기도로 들어가면 폐렴, 호흡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옷이나 허리띠를 풀어 호흡이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5단계 약물, 병력 전달. 평소 복용하던 약, 특히 혈압약, 혈당약, 혈전 예방약, 그리고 기존 질환, 심장병, 부정맥, 당뇨 등을 구급대나 의료진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가능하면 약 봉투나 약통을 함께 가져가면 응급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6단계 이동은 구급차로. 가까운 의원에 들렀다 가자는 생각 절대 금물입니다. 뇌졸중은 응급, 뇌 CT, MRI가 가능한 병원으로 곧바로 가야 합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뇌졸중 전문 치료 가능 병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응급 대응 비법과 1분 안에 해야 할 행동을 정리하면 119 신고, 뇌졸중 의심, 증상 시작 시간 전달, 시간 기록, 손등, 휴대폰, 메모, FAST 확인, 얼굴, 팔, 말, 시간, 환자 상태 유지, 눕히기, 머리 30도, 음식 금지, 약물, 병력 전달, 약봉투, 진단서 함께, 구급차 이용, 의원 경유 금지. 혹시 지금 당신 가족이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이 힘이 없다고 하나요? 이 신호를 들었을 때 망설임 없이 119부터 누르세요. 단 1분, 평생을 결정짓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지 못했던 가족의 후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재순 어르신 따님은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말이 꼬여 팔이 무겁다고 하셨던 것을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혹시 당신 가족도 비슷한 말을 한 적 없으신가요? 그 신호를 들었다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 몇 시간이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꼭 가족과 나누고 하루 한 번 뇌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신호 지금 당신에게도 오고 있지 않나요? 말이 꼬이거나 한쪽 눈이 흐려진다거나 그런데도 괜찮겠지 하며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그 선택이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몸의 이상 신호를 적어보세요. 말이 꼬였다, 팔이 무거웠다, 입이 잘 안 벌어진다. 그 작고 사소한 기록이 내일을 바꿉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도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매일 아침 단 1분만 시간을 내세요. 팔을 들어보고 문장을 말해보고 웃어보는 그 습관, 그게 뇌졸중을 막는 가장 빠른 대응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뇌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정재순 어르신의 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이 잘 안 벌어졌을 때 그게 병인 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 어색하다고만 느꼈죠. 그런데 지금은 말도 느리고 생각도 느려졌습니다. 하루만 더 빨랐어도 후회가 남지 않았을 텐데요. 따님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몇 번이고 나 요즘 말이 좀 꼬여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못했어요. 그게 뇌가 보내는 SOS였다는 걸 몰랐죠.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올라요. 혹시 당신 가족 중에도 비슷한 말을 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 들었지만 놓쳤던 말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생명을 살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쓰러지기 전 신호를 보냈고 몸은 이미 이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육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부보다 10배, 계란보다 13배 많은 근육 감소를 막는 단백질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기운이 빠지고 계단이 힘들어지기 전에 하루 식단 속에서 단백질을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근육을 지키는 비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영상이 끝났다고 당신의 경고가 끝난 건 아닙니다. 신호는 늘 곁에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읽어내는 습관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그 첫 번째 실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그 준비가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